오늘 4.2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EJ 이 시간에는 현 정국과 재보궐선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이세훈 순천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세훈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현택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택입니다. 네, 오늘 재보궐선거가 주제이긴 한데 요즘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두 분도 이야기 나눴지만 이슈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바쁘죠. 네.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죠? 네, 하루에도 일어나는 일들을 팔로우 하다 보면은 예. 아주 그냥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네. 이럴 때 시사 프로그램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 아무튼 근데 원래 재보궐선거만 하려고 했는데 헌재 선거기일이 어제 나왔잖아요. 예. 4월 4일로 나왔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 근데 헌재 그거 전에 또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거 두 분 어떻게 봤는지부터 얘기하면서 잠깐 현 정국 얘기 좀 하고 가죠. 먼저 축하합니다. 이현택 부대변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물론 한시름 났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울분이나 힘든 것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세훈 의원님은 2심 무죄 판결 보고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병원에서 무릎이 아파서 침을 맞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순간. 이 느낌이 이상한데 전 당연히 유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 이제 보다가 우선은 뭐 일단 법원이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따라하는 게 맞고 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뭐 세세히 이야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백현동 관련해서 위협을 받았다고 한 부분을 협박을 받았다고 한 이제 부분을 의견 제시다 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결에 아쉬움이 있고요. 네, 국토교통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대법원에서 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뭐 저희 당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좀 조속히 이제 빨리 이제 대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이제 촉구하면서 또 촉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법적 이슈들도 여전히 남아 있음을 좀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요. 이 대심까지 633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대심 판결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 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고 여러 가지 셈법 계산들이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 선고 기일 잡힌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계속 뭐 더 미뤄질 거다 그러면서 망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라 해가지고 뭐 초선원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국 선고기일이 잡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택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당의 대변인단에 있다 보니까 기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기자분들께서 물어볼 때 하시는 그 어투가 뭐냐면 그 기계적 중립이라고 소위 말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가운데 중립에 서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보도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시는데 이번 계엄 사태에 관해서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 문제다라고 하면 기본소득이 옳냐 그르냐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한 내란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 또 이현택 부대변인의 생각이죠. 왜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이현택 부대변인이 정할
권위나 이건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명확한 대란이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계엄이 발생하는 사건을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접근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현택 부대변인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로 접수할게요. 원래 했던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지금 초선 의원들이 이제 방금 물어보신 게 그거잖아요. 초선 의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양쪽이 이제 국회와 또 루텐더홀 이런 데서 기자회견을 양쪽을 하면서 먼저 민주당이 먼저 했죠. 그렇죠. 줄탄핵을 해야 된다. 이제 국무위원 전체 탄핵을 해야 된다. 계속 헌재의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얘기가 되니까 그러다가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를 끝내는 날까지 안 나올까봐 하니까 빨리 망언역 맞아요. 해서 빨리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려라 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고 맞아요. 이거 안 하면 전 국무위원을 탄핵시키겠다라는 발언까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먼저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그러면 니네 정당 해산해라. 뭐 그게 민주주의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팩트가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발생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당번을 하고 있어가지고 국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 초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건 뭐냐면 지금 현 정부의 형태 지금 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법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정확하게 위헌이다라고 만장일치 판결을 했거든요.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러니까 저희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해라. 그거에 대해서 당원인들 정확한 요구가 있었고요.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지도부에 이야기하거나 이제 중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 중진 의원들하고 의견이 달랐어요. 중진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이렇게 급하게 나가서 안 된다. 전체 탄핵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초선들 입장에서는 당원들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그날 로텐더에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체 탄핵해야 된다. 이럴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결기가 것이기 때문에 통했나 봐요. 그죠?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초선 의원들의 그 굳은 결기가 헌재의 어떤 이걸 압력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용어상으로 맞지 않고 어떤 영향을 줘서 헌재도 선고기를 빨리 정한 것이다. 그래서 환영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을게요. 국민의힘 이세훈 의원. 저는 그 초선 의원들이 그 줄탄핵한다고 그때 했을 때 그거 보고 아니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행정부를 어떻게 저렇게 마비시킬 수가 있지? 그게 어찌 보면은 더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31번째잖아요. 진짜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손을 안 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금방지게. 그래서 이제 뭐 지방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하시는 분들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한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런 뉴스 들으면은 국민들이 과연 좋아할까? 압박의 도구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만한 권한은 있지만, 근데 저는 어떠한 이러한 갈등 관계나 어떠한 이렇게 강력한 어떠한 그 극단적인 어떠한 발언들이 저는 사실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듣기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요 내용 갖고 우리가 토론할 건 아니니까 요까지 각자 의견 듣고 그러면 근데 하나 더 이세훈 의원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헌재가 빨리 판결해야 된다는 건 민주당 전체 의견인 거고 그 통일된 의견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좀 의견이 달리지 않아요? 어떤 거 말씀? 헌재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뭐
좀 의견이 네. 다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그 재판관들이 그 퇴임 그 임기가 종료되시잖아요. 네, 그 전에는 4월 18일인가? 좀 네, 예. 4월 18일에 그 전에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지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때 결정 그렇죠. 나야 된다고 그때가 생각을 되면 합니다. 좀 예, 너무 큰 복잡해지는 혼란이 거죠. 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결정 났고 4월 4일 날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총회 관심사인데 오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결과가 뭐 물론 이게 헌재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냥 한번 짐작을 해보고 전망을 해보면 그리고 그 후에 이게 대선 조기 대선이 막 혹시 치러진다면 대선의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오늘 재보궐선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어떻게 치러지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이현택 부대변인께서. 네. 오늘 치러지는 4.2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사이에 거리된 지자체장 및 교육감 그리고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사이에 거리된 지방의원에 대해서 치러지고요. 네. 2007년 4월 3일생까지 18세 이상의 재보궐선거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자세히까지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이런 선거고요.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총 23곳입니다. 네, 23곳이죠. 부산시 교육감 그리고 서울 구로구청장, 담양군수 등 기초단체장치장 5곳, 광역의원은 8곳, 기초의원은 9곳. 그중에 전남은 담양군, 광양시, 고흥군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3곳이에요. 예, 여기 전남 재보궐선거는 왜 치러지는 거 어떻게 현황되는지 한번 이건 이세훈 의원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 얘기를 많이 해서. 예, 모두 당선 뭐 무효로 뭐 선거법 위반이 됐거나 여부저기 문제로 이제 그 당선이 무효가 됐어요. 예. 담양군, 광양시, 고흥군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선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담양군수 재선거 같은 경우는 4만 1,000명 정도 선거 인단이 있고요. 광양시는 이제 다성구구에서 3만 8,000명 정도. 이제 고흥군에서는 나성구구에서 9,800명 정도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비 선거인가요? 그 사전 선거, 사전 투표 결과가 투표율이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그거 잠깐만 이세훈 의원님. 네, 담양군수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37.92%고요. 네. 광양시 다성구구가 5.67% 맞나요? 예, 맞아요. 네, 맞죠. 아주 저조해요. 네, 너무 저조하게 나왔고 그리고 고흥구는 39.76%로 나왔습니다. 예. 후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한택 부대변인. 네, 담양군수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국혁신당 장철원 현 담양군의회 의장이 붙고요. 담양군의회 같은 경우는 그 더불어민주당 노대현 씨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예, 당선될 예정이죠. 그리고 광양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이돈견 후보 그리고 진보당은 광양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30살이더라고요. 임기주 씨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현 자유통일당 광양시당 당협위원장 박종렬 후보 이렇게 붙고요. 고흥 같은 경우는 고흥 군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주민자치특별위원장 김동기 후보 그리고 무소속으로 전 고흥 군의원 김재열 후보입니다. 여기 군의원 제일 관심하는 거는 담양 군수 선거잖아요. 아까 후보 누구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네, 담양 군수는 2분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과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현 담양군의회 의장입니다. 현 담양군의회 의장. 예, 현직입니다. 그럼 의장직 사퇴하시고 사퇴 안 하고 지금 맞아요. 사퇴 안 하고 나왔어요. 공직선거법상으로 이상이 없다 그러네요. 없으니까 치러지는 거죠. 이 정철원 의장님께서 전 그 무소속이시죠? 무소속이었다가 지금 조국혁신당 입당하신 건가요? 원래 민주당이었죠. 원래 민주당이었다가 그렇죠. 원래 탈당했다가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몇 달 전에 치러진 영광 군수 선거와 양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탈당해서 조국혁신당 가가지고 민주당하고 붙는 거. 그 이세훈 의원은
이 담양군수 선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영광군수 선거랑 비교를 해오셨다는 거 보니까 예. 우선 이제 담양군수 선거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영광군수 그때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양자 대결로 가고 있고 임기가 1년여밖에 지금 남지가 않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좀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특히 호남 지역 선거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텃밭에서 이제 성공해서 지킬지 아니면은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죠. 혁신당에서 혁신당 이번에 만약 당선이 되면은 창당 이후 1호 자치단체장을 배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높더라고요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미터 할 수 있는 게 영광군수 선거였잖아. 그때 결과는 어땠죠? 영광군수가 그 24년 10월 16일 날 보궐선거를 했었는데요. 그때 영광군수 보궐선거했을 때 투표율이 70.1%였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그때 41.08%로 득표율을 받고 41% 받고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득표율을 보면은 이제 낙선하신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0.72%를 받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26.56%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낙선은 했지만 진보당이 조국혁신당보다 득표율이 높았어요. 이게 재밌었던 게 여기도 원래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싸움으로 갔어요. 2파전으로 갔는데 진보당이 치고 나오면서 진보당이 2위를 하고 혁신당이 3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위, 3위를 합쳐서 나오면 50몇 %가 넘기 때문에 민주당을 이겨요. 그래서 지난번 영광군수 선거가 관심이었고 근데 이번엔 진보당이 없이 둘이 치러지는 건데. 광양의 진보당. 광양 진보당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리고 우리 담양군수 선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게 지금 이번 사전투표 10개 광역시도 평균이 7.94%예요. 근데 37.92%죠. 그렇죠. 엄청난 사전투표입니다. 그 정도로 뜨겁고요. 이제 조국혁신당은 인물 대 인물 구도로 해서 이제 우리 당 인물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당 대 당 구도로 민주당을 뽑아줘야 담양이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당은 인물에 초점, 민주당은 당에 초점.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되게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내려왔었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영광군수 때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긴 했는데 다른 보궐선거에는 가지 않았는데 지금 담양에만 내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굉장히 호남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죠. 광화문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뭐 한준호 최고나 김민석 최고 지도부도 내려왔고 김정숙 여사님도 내려왔어요. 그래요? 오셔서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담양에 떡갈비 많이 팔렸겠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 이거 아십니까? 이번 군수 선거는 공천을 도당이나 지역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중앙에서 했습니다. 전략 공천한 거예요? 전략 아닙니다. 경선을 했고요. 경선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최종을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이제 뭐 민주당에서요? 네, 민주당에서. 오늘 이세훈은 방송 되게 편하게 하시네. 막 중얼거리고.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한 게 왜냐하면 저희 당이 안 나가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신문 찾아보면은 그냥 똑같은 내용만 나오고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좀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에서는. 이거 말고도 엄청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예전 같았으면 이게 되게 관심의 집중인데 많이 묻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민주당에서는 그 중앙에서 공천할 때 중점을 뒀던 것이 그거거든요. 항상 호남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 토호 정치, 지역 정치 이걸 한번 끊어봐야 된다. 그래서 담양 출신이지만 외부자의 입장에서 담양을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 전청와대 행정관을 공천을 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담양군수 선거 결과는 관심이 가네요. 왜냐하면 그 조국혁신당은 현 군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 내 지역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 어떤 새로운 인물을 뽑을 것이냐의 어떤 그 지역민의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나올까가 궁금해지네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제 또 내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그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득표율을 가지고 있던 그 이제 최하삼 씨라고 하는 분이 탈당을 하고 조국혁신당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판이 이상해진 겁니다. 원래는 좀 민주당 압승이었는데, 예, 왜냐하면 담양은 지역 투표자 수가 유권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자가 그 동안에 그 밭을 갈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밭을 갈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갑자기 이 사람이 탈당하고 조국혁신당 손을 들어버리니까. 갑자기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더 관심이 가네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분 꼭 붙으셔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꼭 이겨야 된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지금 그거 하면 선거법에 초유의 관심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62.6%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27%예요. 그런데 여기서 박빙이라고 하는 박빙이잖아요 지금. 이 지지율에 상관없이.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이제 박빙이라고 이제 전에 들었어요. 신문에서 보도 자료에서. 그래서 이게 뭐 개인의 역량을 볼 것인지 아니면 어찌 보면 뭐 저희 당을 뭐 그렇죠. 지지할 것인지 이게 승패를 가름질 것 같아요. 되게 좀 그리고 나이도 49살밖에 안 돼요. 누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한 분. 맞아요. 그래요? 어리더라고요. 행정관 출신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드려요.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바이럴로 하고 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대선판이 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흡수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인물 보고 뽑아라 이렇게 어저께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 가지 맙시다. 그래요. 또 관심 우리 지역은 담양군수 선거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교육감 선거가 관심이라면서요. 요건 누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이제 교육감이 후보로 나오셨는데 이분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신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원래 당에서 배출하는 당에서 이제 후보를 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약간 진보나 보수로 그렇게 갈리긴 하죠. 보수 성향의 후보님이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 두 명의 후보님께서 이제 들리는 후문으로는 사이가 엄청 안 좋으시다. 단일화가 안 돼서 거기서 지지하셨던 분들이 너무 힘드시다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뭐 단일화 안 된 거잖아요. 안 되고 치러지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 안 되고 치러졌어요. 아마 이제 표가 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보수 성향의 분들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탄생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부산에서 진보 교육감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보수 입장에서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보수 후보라고 하는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이제 그분 개소식에서 전한길 씨나 아니면 윤상현 씨나 이런 분이 가가지고 막 축사하고 이 사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 재보궐선거의 특징 간단하게 한 30초씩 얘기하고 마치죠.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전국적으로 뭐 다양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제 탄핵 찬반에 대한 전국 민심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정통적 진위 성향과 지역 특색의 지역 식색이 탄핵 전국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또 중도층은 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지지하는 형태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현태 부장.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많이 보통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원래 그렇고 이번은 제가 볼 때는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을 그나마 이걸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탄핵 전국이라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제가 지난 10년의 그
그 뭐 통계를 한번 쭉 봐보니까 우리 지역만 높군요. 예, 전남만 높고 다 낮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약간 독특한 선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투표 오늘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진행되고 있죠. 예, 오늘 8시까지 하니까 예. 많은 분들께서 또 투표해 주시면 민주주의 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4월 4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이 관심이 가는 이번 한 주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지금 많이 되네요. 예,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세원 순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